자, C 언어 제7강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좀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함수의 개념과 규칙을 이 직전 7-1에서 먼저 배웠고요. 7-2로 쪼갠 이유는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 이 함수 응용하는 부분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고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나눴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에 대한 개념 먼저 알겠죠? 그리고 함수의 사용법, 그리고 규칙, 이 직전에 설명 다 됐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함수 쪽을 먼저 본 다음에 오셔야 돼요. 자, 값 전달되는 형태가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가 있는데 값 전달 방식, 값 전달 방식, 그리고 주소 전달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C 언어의 특징이에요. C 계열. 이 포인터를 다루는 주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녀석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웃기죠. 현재 시대는 쓰지 않아요. 근데 C 언어로 구현이 돼 있다면 저 방식이 반드시 쓰이고 있을 거고 포인터를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바는 사실 어, 쓰지 않아요. 예, 주소 전달 방식을 주소를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개념은 있어가지고 옛날 C 언어만 주구장창 하던 실전 능력이 없는 책 저자들은 자바 책을 이제 편찬할 때 보면은 이 주소 전달 방식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웃겨요. 이제 실무 경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어쨌든 이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다루고 있고 주소를 다뤘을 때 데이터가 전달되고 값 변경에 대한 값을 체크를 해야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언어에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실습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는 콜 바이 밸류, 한 개는 콜 바이 레퍼런스. 펑션 1, 2라는 가상의 함수를 두 개를 만들 거고요. 값을 넘겼을 때 어떤 영역, 값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값을 변경을 위해서 주소를 넘겼을 때, 그러니까 값 변경을 위해서 값만 전달하는 거랑 주소를 전달해서 어떤 변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우리가 편하게 값 두 개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잡아볼게요. 자, 인트 하나는 age라고 해서 20살이라 딱 하고요. 소분 이제 소수점 키를 175.5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age란 게 넘기고 변수가 없죠. 키를 헤이트 이렇게 할게요. 헤이트 키를 한 개 만들고 이 두 가지를 넘긴다는 거예요. 자, 넘기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잡아줄게요. int age 그리고 더블의 height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요. 한번 찍어 볼게요. 자, printf에서 현재 나이 %d 현재 키 현재 나이와 키죠. 저 구분자를 좀 보기 좋게 땡땡 표시 좀 해줄게요. %f 그리고 여기다가 콤마에서 age와 height를 넣고선 실행을 해볼게요. 그 줄바꿈 한번 해줘야겠죠. 자, 실행. 이렇게 되면은 어, 나이 20과 키 175가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럼 여기 또 좀 구분을 위해서 살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cm 센티미터 표시해주고 그 소수점 이하 자리가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점 하나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이제 소수점 자리 한 자리를 자른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실행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20살과 175.5cm라고 딱 됐어요. 현재 나이. 자, 그런데 변경을 하고 싶어. 어떻게? 우리는 가상의 이제 됐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키가 좀 더 컸네. 그래서 값을 바꿔주고 싶어. 그래서 현재 age에다가 여기서 이제 22살이 되고요. 헤이트. 헤이트에다가 이제 177.9까지 컸다고 할까? 예. 117.9까지 컸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좀 큰 거겠죠? 예. 값을 바꿨어. 그죠?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2년이 지나서 볼게요. 펑션 1이 동작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2년이 지나서 체크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조금 줄여서 한 번에 보이기 편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볼게요. 천천히. 얘가 age가 20이고요. height가 175예요. 내려와서 펑션 1을 만났네. 얘가 20과 175.5를 가지고선 뿅 날라와서 얘를 찾아왔어요. 각각 값이 들어가고 20살과 175가 들어갔어요. 이 형태 내려왔더니 현재 나이 찍으래요. 그랬더니 뿅 해서 여기 찍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펑션 1이 동작 후 2년이 지났습니다 하면서 2살이 먹고 키가 2cm, 2.4cm가 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돌아가서 내려와서 여기로 돌아가죠. 여기로 돌아가서 2년이 지나서 체크해서 찍었는데 20살 175.5예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개념이 콜바이 밸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메인 함수에 있는 녀석의 변수는 얘 age와 height는 요 안에서의 영향력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내준다는 건 그 안에는 값이 가는 거지 요 자체가 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준 요 변수는 말 그대로 요 값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 안에서의 변수 age와 height인 거지 메인에 있는 age, height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일부러. 값이 받아진 거지 이 요와 요거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죠? 자, 이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게 콜바의 밸류예요. 자, 레퍼런스를 볼게요. 레퍼런스. 자, 레퍼런스는 어떻게 전달할까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 넘길 때 콤마 헤이트를 넘겨요. 근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주소를 넘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소 뭐예요? 주소 추출하는 거. 엔드 표시. 이 두 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받아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소 받는 거 뭐였어? 우리 주소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바로 포인터를 쓰는 거죠. 포인터.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자, 볼게요. 똑같이. 짠. 자, 이거를 어차피 값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얘네가 와서 똑같이 20살 175가 됐어요. 여기 값을 직접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값을 넣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느낌이 오죠? 별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 값을 받았을 때는 여기서는 찍을 때는 이제 포인터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나죠? 포인터를 안 그러면 주소니까 찍어볼까요? 실행? 짠! 아이고, 여기 아직 안 찍었죠? 여기는 어, 값 방식으로 2년이 지나서 체크. 여기는 주소 방식으로 2년이 지나서 체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야 구분이 가니까. 짠! 보이죠? 자, 주소 방식으로 지난 거는 22살이 된 거고, 키도 증가했어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설명할게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당장 C 언어 공부한 사람을 갖고 포인터 갖고 응용하라고 해서 응용해서 이제 개발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호출을 해서 뿅 날아오는데 이거 뭐예요? 제가 그때 설명했어요.
친구한테 제 집 주소를 넘긴 거예요. 예? 집 키를 넘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 주소에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집 이거는 뭐냐? 요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메인의 실제 값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의 실제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바뀌어서 메인에 돌아가서 주소 방식으로 2년이 지난지 체크했더니 넘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아니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 화면에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의 개념. 우리가 내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싶어서 로그인 했어요. 조회를 했어. 이거 보이죠? 여기 딱 조회를 했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만 넘겨가지고 간단하게 조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출금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넘겨야겠죠. 내가 10,000원을 뽑았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넘겨가지고 현재 잔액을 넘겨가지고 이건 조회만 할 때는 필요 없겠죠. 내가 여기서 내 핸드폰에서 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했어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는 게 값이 바뀌어야 돼? 예? 그 은행 그 중앙 본부에 있는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잔액이 변경이 돼야 되잖아. 그죠? 나는 앱에서 했는데 이런 거죠. 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조회만 하는 거야. 조회만. 이거는 실제 값에 메인 본체에 있는 게 바뀌어야 돼요. 차이가 엄청나죠. 단순하게 겉에만 보는 거와 실제 값이 변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즉, 포인터는 메인에 있는 값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에만 잘 구현을 하는 거고, 이제 중요하지 않다. 가뿐하게 조회나 어떤 무슨 뭐 버스 노선 이제 뭐 확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비게이션. 그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버스 노선의 변경. 함부로 아무나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접근 권한이 있어야죠. 그죠? 그 버스 노선 변경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 내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은 이렇게 포인터로 구현을 해야 된다. 이 개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구분을 지려고. 이때 당시에 구분은 이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랑 뭐 관리자 개념 이렇게 뭐 층 개념 많이 있지만 이때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어요. 이때 당시의 환경을 입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그런 체계도 없었고 뭔가 구분을 져야 되고 매우 중요한 건 포인트로 만든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값밸류 그러니까 밸류 방식 값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메인에 타격이 없게 메인에 뭔가 또 변화가 없게끔 이제 제어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해를 했다. 그럼 본인은 개발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서가지고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콜바이 밸류와 레퍼런스를 설명했고요. 주소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자, 함수의 응용은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한 개 만들어 볼까요? 무엇을 만들까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간단하게 계산기 같은 거 만들어 볼까요? 계산기? 음? 응용해서 만드는 시간이 제일 즐겁지 않나? 계산기 같은 거 만들 때도 동작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립을 해놓고서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예. 동작을 어떻게 할까요? 동작을 설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작 설계는 우리가, 어이구, 여기서 보면은, 첫, 첫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땡땡 해서 내가 뭐, 100 치고 엔터를 딱 쳤어요. 그다음에 1번 플러스 2번 마이너스 3번 곱하기 4번 나누기. 이렇게 해서 연산자 보기 선택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그다음 내가 1번을 딱 찍으면요. 플러스가 돼요. 두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라고 깜빡깜빡거리기. 내가 200을 치고 엔터를 딱 하면은 결과가 300이 딱 넣으면 돼요. 당연히 빼기로 해서 50하면 뭐 50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동작될 수 있게끔.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함수를 쓸 거예요. 응용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보면은 봅시다. 함수를 설계할 때 이걸로 어떤 거 네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값 두 개와 값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난리일지 일단은 요거를 설계할 때요 필요한 거 볼게요. 원래 제가 강의라던가 과외를 할 때 예제를 내는 건데 제가 한번 이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라라고 했을 때 만든다는 거 한번 예시로 응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변수가 두 개 필요하겠죠. 변수 기획하는 거 기획 설계 단계 변수 두 개, 그죠? 변수 두 개가 필요하고 정수형으로 할게요. 그냥 정수형이다. 제어는 if로 할지 스위치로 할지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단순하게 if로 할까요? if로 제어. 그리고 함수는 음, 값, 값 전달 두 개를 해서 뭐 리턴까지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리턴 되지 않고 함수에서 출력되도록 결과 출력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설계한 다음에 만들어야지 편해요. 자, 변수 두 개 정수형. 자, 변수 두 개를 만든다고 치면은 자, int 수1, 수2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변수 두 개 생성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제어는 if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 위에 보기 문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 printf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화면에 찍히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 우리는? 스캔f로 해서 입력되는 거 만들 수 있어요. 퍼센트 %d 그죠? 그리고 콤마에서 수1이니까 end의 수원을 입력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일단 실행만 딱 해보면 돼. 하나씩 하면 돼요. 자 그런 거 깜빡깜빡 우리가 설계한 이 형태로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예. 요거를 벽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요거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로. 그죠? 요거 어떻게 넘어가요? 뭐 어떻게 넘어가? 그냥 이거 그냥 프린트F로 화면을 보여만 주면 되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줄바꿈 처리 한 개 해주고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 선택을 해야겠죠? 자 선택은 볼게요. 2%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 선택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기 1, 2, 3, 4 문자로 비교 안 하고 그냥 숫자로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나중에 문자 비교는 다 또 응용할 때 한 번씩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int 셀이라는 게 만들 거예요. int select 이거는 선택용 변수 이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스캔F를 옆에다 딱 두고선 select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입력 받을 거예요.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아까처럼 100 치고 엔터 딱 치게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보이죠? 선택. 내가 1번을 치고선 딱 하면은 두 번째 수 입력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수 입력 받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수 2에다가 입력을 받으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일단 수 1과 수 2에 각각 변수를 한두 개씩 입력받고 내가 선택한 것도 다 변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거 갖고 제어만 하면 되는 거야. 제어만 이제는 100, 1번, 200 치고 딱 엔터 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어. 하나가 제어가 있고 한 개는 함수로 처리. 자, 제어는 뭐가 될까요? 자, if 만약에 내가 위에서 입력한 연산자 선택이 select가 1이다. 1이면은 덧셈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덧셈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나중에 보면 흔히 알 수 있어요. add라고 해서 함수 한 개를 만들게요. add 함수를 한 개 만들게요. 그럼 void add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설계를 볼게요. 설계를 보게 되면은 함수는 값 두 개 전달해서 리턴되지 않은 거니까 이게 보이드 형태로 하고요. 왜 두 개를 해요? 수1과 수2를 보낼 거니까. 그죠? 물론 함수 한 개를 만들어서 해도 돼요. 이거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제어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아싸리 여기서 셀렉트까지 보내서 함수에서 다 처리를 하느냐.
둘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형태. 예. 왜냐면은 이걸 보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을수록 좋으니까. 여기서 일단 제어를 먼저 했으니까요. 1에서 수 1과 수 2가 오면요. printf에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int 수 1과 수 2를 이렇게 해가지고 printf에서 결과 땡땡에서 %d를 찍으면 되는 거고 역슬래시 n으로 해가지고 얘는 수 1 플러스 수 2로 처리를 하면은 끝납니다. 깔끔해요. 자, 실행해볼까요? 뿅 하게 되면은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서 자 100, 뭐 1번, 200 치고 딱 하면은 결과 300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머지 좀 더 좀 깔끔하게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 줄짜리니까 편하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else if 해가지고 1, 2, 3, 4에서 add 하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니까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고선 덧셈 뺄셈 마이너스 민 그리고 곱셈 멀티플라이 멀 그리고 나누기 디바이드 div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중괄호 열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줄짜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 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편하게 한다는 거는 저야 뭐 강의랑 과외랑 다양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징글징글하게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구현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5 예를 들면 곱하기 4 이게 지금 4번 나누기죠? 5 곱하기 3번 곱하기 5 하면 25 그죠? 5에 3번이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한 칸 띄어 있어서 헷갈려 죽겠네.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띄우고 이걸 바짝 붙여야겠죠. 이거를 바짝 붙이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야죠. 이거 띄고 여기가 붙이고 구분자가 헷갈렸어요. 2번이 마이너스 3번이 곱하기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동작이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 나누기 아이고 문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타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입력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뭐 4번을 해서 10으로 나누면은 뭐 1. 결과 잘 나오죠. 자, 요거를 세 가지를 넣는 형태로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제대로 만든 거예요. 자, 요거 형태가 한 개가 있고 복사해서 하나 또 만듭시다. 스터디 지금 22, 23을 할게요. 23으로 해서 이게 저장을 해서 이번엔 제어가 아니라 그냥 함수로 그냥 처리를 해버릴게요. 함수로 처리. 함수는 뭐 프록시 이렇게 해서 프로세서라고 해서 처리를 해라 가서 그리고 셀렉트까지 3개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3개.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int 여기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셀렉트 3가지가 넘어오고요. 여기가 이제 복잡해지겠죠. 메인은 깔끔해지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프록시라는 이 함수는 수1, 수2, 셀렉트를 각각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제어를 하는 거. 그러면 if가 이 안에서 들어간 거죠. if가. if 만약에 셀렉트가 1과 같다면은 얘가 뭔가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가. 결과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if, else if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해줄까요? 결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1, 2, 3, 4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함수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세미콜론 빠졌죠? 자, 실행 시작하면은 똑같이 100, 3, 100 하면 곱하기 처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를 배웠고 함수의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했고요.
응용을 한다고 쳤을 때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언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구조처 좀 배우고 여러 가지 응용되는 형태 몇 가지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시언어를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마스터라고 해봤자만 입문에서 기초까지지 이걸 응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막 진짜 공장 기계에 있는 거 돌아가게끔 하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지는 않아요. 이 정도 응용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른 프로그램 배울 때 상당한 개념적인 도움이 됩니다. 발상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